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청주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청주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할 첫 번째 현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수요에 대비한 청주공항 인프라의 선제적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국제공항 특별법은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의 당위성과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활주로 예정지 주변 10km 범위에 개발과 이주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의지를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충청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주공항을 찾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제2활주로,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충청인들의 수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슬롯이 7, 8개에 그치는 반면 활용률은 67.5%로 인천과 제주, 김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2035년에는 17회, 2065년에는 28회까지 슬롯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제공항으로 성장하려면 대형 여객기가 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활주로 시설이 꼭 필요한데 지금의 이 활주로 상황으로는 좀 쉽지 않은. 또 청주공항을 지나는 4개의 국가철도망 공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연말 발표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의 활주로 신설안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가적인 미래를 그리면서도 우리 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청주공항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라 우리 그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과 충북도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과 공항개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청주시까지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맞춤형 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군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9개월 아이를 키우며 청주시청에서 일하는 황채원 주무관.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던 황 주무관은 5일 가운데 하루는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양육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도 오전 11시까지로 조정할 수 있어 한결 자유롭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할 때나 병원 갈 때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육아도 이제 편하게 하고 업무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임산부와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청주시도 맞춤형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원 전체의 약 10%인 410여 명이 대상입니다. 청주시는 다양한 근무 형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부서 평가에서 재택근무나 육아시간 사용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보장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우수부서라든 평가를 할 때 더 많이 가고 사용한 부서에다가는 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지만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주 4일 출근 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주민민원 같은 대면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지 그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군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긴 해요. 지금도 육아휴직자가 계약서에 들어가고 하니까는 인력이 또 바닥났고 군단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도내 자치단체의 형편이 서로 다르면서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일반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여성과 전체 고용률에서 인구 80만 명 이상 주요 도시 가운데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의 확장세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결합한 성과로 보이는데요. 청주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불린 지난해 첫 직장을 얻은 20대 여성입니다. 대학 4년간 전공 관련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하는 등 끊임없는 도전을 거쳐 인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채용 인원도 적고 경험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쌓고자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인구 80만 명 이상 7대 주요 도시 가운데 1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고용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5%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15세 이상 남녀 전체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크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 청주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업체들이 신규 설비 확대 등으로 인력 채용이 이어졌고 여성 친화 정책 등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던 여성들의 맞벌이가 비교적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또 최근 2년 새 30대 초중반의 여성 인구가 10% 가까이 급증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구직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도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오르자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공무원과의 육아본부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충북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9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교육 공무직들은 최근 지방 공무원은 육아 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경조사 등이 상향됐지만 교육 공무직에게는 동일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육아 지원 제도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며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충북이 이번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전국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2,000명 증원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대 학장,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공을 다시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인데 의대생 복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년째 끌어온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충북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원 전의 의대 모집 정원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267명, 전북 235명, 충남도 대전과 별개로 133명이지만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40명 등 89명에 불과합니다. 의대 증원을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규모로 일괄 추진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전국적 의정 대치 국면으로 갈등이 커지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까지 한 발 물러서자 의대 정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만이라도 확정해서 빨리 가야 된다. 최소한 2025학년도 정원만이라도 저는 유지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다.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또다시 학생들에게 돌린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에 대해선 증원 자체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급격한 증원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영양이 좋으니까 폭식, 과식을 시켜서 병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의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충북대 의대는 의대 정원의 대폭 증가로 의평원 평가에서 1년 유예 조건의 불인정을 받았고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필수 의료를 개선하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 지역 22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충북경제단체협의회가 오늘 올해 첫 협의회를 갖고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로 국가 항공수송체계 부담을 덜고 지역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급증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욱 제42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제천 출신인 이 부지사는 199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원대가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2025학년도까지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서원대는 입학 정원 1,600여 명을 100% 충원하고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거 유치해 2천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원대는 사범대의 인기가 높은 데다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 게 입시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천시가 2025년 개최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성공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시 체육회는 조직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와 결합한 부대 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천에서는 오는 6월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오는 7월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등 2개의 국제대회가 펼쳐집니다. 단양 고유의 사투리를 지키고 연구하기 위한 민간단체 단양말 보존회가 오늘 창립했습니다. 단양말 보존회는 차석태 초대회장을 필두로 점차 사라져가는 단양말을 발굴, 기록하고 단양 사투리 겨루기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삼도 접경지에 위치한 단양군은 독특한 억양과 표현이 담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위촉했습니다. 위촉 참여단은 총 3명으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하고 정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북농협은 올 상반기 농축협 신규 직원 동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용 규모는 48명으로 지원서는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최종 면접과 신체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 가능 주소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